네, 반갑습니다. 제네텍 한국지사의 윤승재입니다. 융합보안 솔루션 온라인 세미나 오늘로써 7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피짐 그 이상의 솔루션, 물리보안 위기 안전 대응 시스템, 미션 컨트롤 솔루션에 대한 소개입니다. 제네텍 미션 컨트롤은 우리말로 뜻을 바꿔보면 협업 의사결정 관리 시스템, 또 위기 안전 관리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불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물리보안 시장에서의 도전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많은 IoT 디바이스가 통합되면서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되고 복잡성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실제 위협은 아니지만 보안 담당자는 항상 확인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인력은 물론이고 조사와 대응을 위한 시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확인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불필요한 일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집중도가 떨어지고 둔감해지면서 결국 이러한 정보를 무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위협은 이러한 곳에 잠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관리 규정은 날로 복잡해지고 있어서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 고민하는 고객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규정과 매뉴얼도 없는 고객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는 정말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안 관제센터가 없는 경우라면 더 열악합니다. 당연히 시스템의 감독이 어렵고 사전 사후 처리 방안도 명확할 수가 없습니다. 중대형 고객사의 경우에 연결된 디바이스의 전원 불량으로 인한 알람이 많다고 합니다. CCTV 카메라의 최대한 10%, 출입 통제 장비의 한 최대 20%가 전원 불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은 사건 기록을 보기 위해 검색을 하는데 영상이 녹화되지 않아서 불편을 겪는 경우도 최대 한 40%라고 합니다. 수많은 장비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한 곳에 융합되면서 보다 자동화된 처리와 또 여러 기술이 결합된 솔루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보안관제센터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알람으로 인한 피로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잘못된 오경보로 인한 운영자의 불편함 호소가 90%로 가장 많고, 보안 경보의 실제 조사율은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안팀의 부담감 또한 80% 정도 육박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보의 과부하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시스템에 더 많은 데이터를 추가하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지만 오히려 오탐지가 증가할 수가 있고, 나중에서는 둔감해져서 정말로 긴급한 사안을 올바른 수준으로 처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피심을 추가하면 효율성이 다소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관리, 구성, 그리고 업그레이드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크게 증가하고 오히려 알람 빈도나 이벤트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IoT, 센서, LPR, 라이다, 침입, 또 외부 어플리케이션 등 처리를 위한 해석과 또 상관되는 정보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고 있죠. 또 대부분의 알람은 카메라와 출입문에 대한 관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인력과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보안 관리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자격을 갖춘 직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에 맞는 적합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보안 운영 담당자들의 이직률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외부 아웃소싱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더 큰 취합성의 복합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조직 간에, 심지어 팀 내 간에 고르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보안 운영자의 문제 해결도 연령, 교육 수준, 자격 요건, 직급에 따라 다릅니다. 넷째, 규정 준수 부분입니다. 새로운 규정이 계속적으로 도입되지만 그 채택과 반영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양식은 때때로 수동으로 작성해야 하고요. 규정이 실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부족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의 물리보안 환경은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반영되어야 하고 복잡한 지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안전하게 암호화되어서 관리되고 있는지, 올바른 운영에 대한 전략은 있는지, 또 반영되고 있는지, 권한이 부여된 사람만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 허용이 되고 있는지, 다양한 보고서를 위한 데이터의 생성,
그리고 조직과 역할에 맞는 권한 부여와 단계별 처리가 그러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 규정과 어떻게 하면 잘 반영될 수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나온 솔루션이 제네텍 미션 컨트롤입니다. 지능적인 사고 관리 및 협업 의사 결정을 통해 조직이 운영 보안, 그 위험 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도구입니다. 중요한 특징은 보시는 화면과 같이 단일 제네텍 융합 플랫폼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제네텍 옴니캐스트 VMS, 또 시너지스 출입 통제, LPR, 그밖에 다양한 코어 솔루션을 기반에 두고 있고 침입 모니터링, 플랜 매니저, 인터컴 등의 모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수백 수천 개의 센서에서 데이터를 캡처하고 패턴을 감지해서 사건을 트리거하는 규칙 및 상관관계 엔진이 가동됩니다. 여러 상황을 조합해서 미리 정해진 규칙으로 불필요한 알람을 제거하고 정말로 유용한 이벤트, 비정상적인 이벤트만 보안 담당자로 자격을 부여합니다. 때론 복잡한 시나리오의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운영자에게 실제 경보를 알릴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람의 개입 없이 시스템이 자동 반응하고 알려줍니다. 맵을 포함한 직관적인 비주얼로 상황을 빠르게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해주고 그 해당 이벤트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혹은 조직 내에 누구와 협업이 되어야 하는지 사전에 설정된 동적 SOP에 따라서 완벽하게 처리되도록 자세히 안내되고 가이드해 줍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동 반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장비의 재시작, 대피 절차를 시작한다거나 위험 레벨의 변경, 상황이 종료됐을 때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또는 여러 상황이 있고 상황별 답변에 따라서 단계별 필요한 조치를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규정, 또 처리 방안이 있으면 즉시 시스템에 반영해서 일 업무가 개선되고 보안센터의 문제 해결 능력이 개선되고 종합적인 감사, 보고에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개별 정보를 처리하는 대신에 그 룰 규칙 엔진으로 이벤트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정말로 중요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을 엄격하게 선별해서 발생시키도록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벤트에 대해 해당 조직에서 정확하게 부여된 해당 담당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안관제센터에서의 그 일상적인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수가 있습니다. 보안관제센터의 업무가 측정이 되고 그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즉시 개선, 보완할 수 있고 향후 계획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단계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워크플로우에 따라서 자동화되어 실행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동적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서 운영자가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상황에 대응하도록 안내합니다. 사건의 전체 주기 관리를 통해서 이 사건이 어디에 머물러 있고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여줍니다. 미러링된 노드가 있는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페일오버 서버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맵, 그리고 쉽고 빠르게 직관적인 인지가 가능하도록 정말로 뛰어난 비주얼을 제공하고 보고와 감사에 그리고 활용에도 유용합니다. 또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특정 개별 처리되어야 하는지 혹은 팀이 협업으로 동시에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운영자가 쉽고 편하게 보고 관리할 수 있는 가시성을 제공해 줍니다. 흔히들 제네텍의 미션 컨트롤을 피즘과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제네텍 미션 컨트롤은 피즘을 포용하면서도 오히려 더 한 차원 높은 발전된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션 컨트롤과 피즘을 비교해 보면 우선 피즘은 프리젠테이션 레이어입니다. 이게 단일 목적으로 설계된 피즘은 데이터의 융합에 제약이 많고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확장성도 없습니다. 반면에 미션 컨트롤은 제네텍 옴니캐스트 VMS, 시너지스 출입 통제, 인터컴, 맵, 침입탐, 빌딩 자동화 등 모든 것이 제네텍 단일 융합 플랫폼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데이터를 수집해서 한쪽으로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넥텍 구성 요소 솔루션으로 상호 연관 진행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넥텍 플랫폼 기반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피즘에 비해서 데이터의 생성, 교환, 분석, 그 처리와 인식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고 아주 직관적입니다. 피즘은 여러 벤더와의 연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고가입니다. 반면에 미션 컨트롤은 이미 제네텍 코어 솔루션의 운영을 기반 두고 있어서 총 소유 비용이 피즘에 비해서 월등히 저렴하고 경제적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미션 컨트롤은 통찰력인 응답으로 운영자를 안내하, 협업, 공동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이끌 수가 있고 보다 현명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상황에 대한 적절한 권한 부여를 통해서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을 대처할 수 있고요. 진행 절차가 투명하기 때문에 운영자에 대한 오해와 잡음이 줄어듭니다. 그 밖에 이제 응답 표준화 및 감사, 보고, 규정 준수 보장 및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주고요. 성과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안 관제센터의 운영 역량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션 컨트롤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현중 부장으로부터 미션 컨트롤이 어떠한 설정, 구성으로 표현되는지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 컨트롤 관련해서 이제 처음으로 보여드릴 시나리오는요, 정말 간단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카메라 영상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시스템화해서 대처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단순히 카메라가 한 번 끊어진 경우는 단순히 순간 네트워크 안정화 부분 때문에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단순한 이벤트를 일어나는 건건이 대응하는 것은 정말 효율적이지 않을 거고요. 따라서 이제 특정 시간, 만약에 뭐 5분 동안, 5분 내에 그리고 여러 번 연결이 끊어지거나 계속적으로 카메라 영상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카메라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시키고 그 이후부터 어떤 조치를 할지에 대한 대응을 하는 시나리오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 컨트롤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이제 저희가 되게 복잡한 시나리오도 구성을 준비를 해서 운영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컴피그 툴을 제가 지금 실행을 했고요. 컴피그 툴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설정이라고 하는 미션 컨트롤을 설치를 하시면은 이 사건 설정이라고 하는 거를 우선 설정할 수 있는 태스크가 별도로 생기는데요. 우선 요거를 실행을 하고 실행하면 이제 사건 설정이라고 하는 태스크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준비를 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카메라 동작 장애 발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동작 장애 발생에 대한 어떤 그 지도상에서 표기가 되게 되는데요. 그 위치랑 같이 표기가 되는데 그 지도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좀 구별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이름도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속성창에서는 어떤 같은 그 이벤트에서 이제 뭐 소리를 사운드를 재생을 같이 재생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우선순위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 이러한 사건을 며칠 동안 저장을 할지에 대한 기간도 지정을 여기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연관되어 있는 카메라가 뭐 실시간 영상을 같이 확인하실 건지 아니면은 플레이백만 재생을 하실 건지 아니면 동시에 둘 다 하실 건지를 여기서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메뉴가 있지만 우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수신자라고 하는 탭에서는 이제 이 해당 그 카메라 장애, 그 동작 장애가 발생했다는 이 사건이 어느 사용자한테, 어느 운영자한테 전달할 건지에 대해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그냥 모든 운영자한테 바로 다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시스템이 자동으로 할당하는 어떤 운영자한테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운영자한테 보낼 수 있는데 이 운영자도 뭐 스케줄에 따라서 지금은 제가 언제나 이 어드민이라고 하는 운영자로 이제 보내게끔 했지만 뭐 스케줄에 따라서 뭐 정책에 따라서 뭐 운영자한테는 낮 시간 동안에 이 사건을 전달을 하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어떤 다른 부서 어떤 담당자한테 전달할 수도 있게끔 그렇게 지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트리거라고 하는 다음 메뉴에 이제 트리거라고 하는 이 속성에서요. 제가 이제 짧게 설명을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특정 어떤 카메라 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뭐 그 현장에 있는 그 카메라가 전원이 나가서 영상이 안 들어오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센터로 그 네트워크 구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영상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카메라가 노후화가 돼서 카메라 자체가 고장이 나서 영상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단순하게 한 가지만 가지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런 그 상황들을 다 나열을 이런 식으로 해서요. 예, 전송이 손실됐다라든지 뭐 신호가 끊겼다라든지 유닛 자체가 뭔가 끊겼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다 나열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그 지금 제가 그 추가를 해놓은 6가지 중에서 지금 5분이라는 시간, 저는 이제 5분이라고 지정을 했지만 특정 뭐 초가 됐든 특정 시간이 됐든 분이 됐든 그 특정 기간 동안 그리고 뭐 시간 동안 몇 번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때 어떤 이벤트가 사건이라고 하는 걸로 트리거를 하게끔 그렇게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여기에 뭐 시간이라고 돼 있지만 요거는 지금 저희가 지금 번역이 좀 잘못 좀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원래 어, 5분 내에 두 번이나 뭐 두 회라고 이제 저희가 바꿔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우선은 두 번이 발생을 하면은 이러한 그 카메라 동작 장애 발생에 대한 사건으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지정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장을 할 거고요. 이 자동화라고 하는 속성은 제가 아무것도 지금 지정을 하진 않았지만 이거는 이후에 다른 그 시나리오 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동작 장애 발생했을 때는 뭐 특별하게 자동으로 뭔가 시스템을 이렇게 좀 변경한다라거나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어서 우선 제가 별도로 준비는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사용자 절차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SOP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트리거라고 아까 제가 저희가 지정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이런 만족이 되면은 그런 어떤 사건이 만족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런 시작이 이제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카메라 전송이 뭐 끊겨졌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뭐 어느 정도 우선 첫 번째는 카메라가 다운이 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선택지에 따라서 뭐 시나리오대로 이제 쭉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끝으로는 이렇게 마지막 사건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될 수 있게끔까지 그렇게 시스템화해서 저희가 미션 컨트롤이라고 하는 기능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를 준비한 거를 짤막하게 실제 저희 시큐리티 데스크로 이동을 해서요. 지금 네, 시큐리티 데스크에서도 지금 잠깐 홈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도 동일하게 사건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그 태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모니터링 태스크를 실행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발생했던 그 이런 사건들이 이제 좀 나열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아무도 지금 선택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어둠이라고 하는 사용자가 지금 이 사건에서 선택을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은 아까 그 데모를 준비하면서 좀 미리 한번 아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응답 시간이 지금 좀 더 경고가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원래는 마우스를 대시고 선택을 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응답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지도상에서도 이렇게 어떤 네, 특정 이벤트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거를 이런 아이콘 아까 지정했던 것 같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런 선택을 하신 이후부터 지금 현재 새로 지금 상태인 거고 그리고 지금 수신자는 지금 어드민이랑 사용자가 지금 요거를 선택을 했고 뭐 위치는 지하 주차장 어떤 카메라라고 하는 거를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지금 사용자 절차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여기서부터 보실 수가 있는데 시작이라고 하는 거를 눌러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저희가 컨피그 툴에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순서대로 여기서 운영자는 그, 그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 가시면서 상황을 종료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카메라가 다운되었는지에 대해서 뭐 5분 정도다라는 5분이라고 지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초점이 맞고 있는지 영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커멘트를 날릴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카메라 리셋을 해보았는지에 대해서도 만약에 해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면은 거기서 이제 예라고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유지보수 팀으로 전화를 해서 카메라 장애에 대한 조치를 요청한다라고 했었을 때 뭐 통화 완료라고 하시기 전에 실제적으로 저희 예전에 시펠리아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기 전화기 모양의 시펠리아를 누르셔서 뭐 유지보수 팀이라고 하는 가정하에 이제 전화를 누르시면은 해당 전화를 이제 걸리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전화를 수신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통화가 완료된 다음에 네. 지금 통화 중이었고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면요. 이렇게 끊게 되면은 요청을 해서 완료가 됐고 사건을 최종으로 마무리 종료합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 종료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해결됨이라는 상태로 이제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해결됨으로 상태의 변경이 이제 완료가 된 건 아니고 한 번 더 닫힘을 누르시면은 이제 우선은 이 리스트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완료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종료가 된 이후에 리스트가 없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카메라 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단순하게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셔서 좀 장애에 대한 어떤 조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가 될 수 있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시나리오는요. 화재 발생할 때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감지 패널 연동 아니면 저번 주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산업용 IoT, 뭐 OPC, UL이라든지 뭐 백넷, 모드버스 이런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이런 그 화재에 대한 이벤트를 연동하는 그런 부분이 가능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시큐리티 센터 내에서 연동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그런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컴피그 툴에서 이제 이번에는 화재 발생에 대한 이제 사건 엔티티를 지금 생성을 미리 해놨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화재에 대한 아이콘을 별도로 원하시는 아이콘을 설정하실 수도 있고 그 해당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색상도 방금 그런 것 같이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속성 탭에 가셔가지고 뭐 사운드라든지 우선순위, 그 다음에 지금 해당 사건이 일어났을 때 며칠 동안 저장을 할 건지,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 재생 영상 기준을 할 건지, 실시간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수신자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운영자한테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기 이 항목에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리거라고 하는 메뉴에서는 이제 보시다시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있던 입력 이런 것들을 여기서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제가 이 화재 패널이 실제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알람이라는 걸로 수동으로 제가 한번 트리거를 해서 이따가 시연으로 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이 밖에도 이제 화재 패널 실제 접점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토콜 연동을 하는 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어떤 조건이 만족했을 때 트리거가 되게끔 할 수 있고요. 자동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왼쪽에 이제 그 시큐리티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메뉴들이 쭉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화재가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위험 레벨을 이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어떤 특정 위험 레벨을 실행하게끔 자동화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자동화가 된 이후에 해당 그 사건에 대해서 노란색으로 좀 더 좀 강조를 해서 뭐 지금 노란색이었다 이제 파란색으로 제가 좀 바꿔봤고요. 최종적으로 사건이 이제 해결이 된 이후에는 또한 이제 처음에 위험 레벨에 설정한 거를 다시 원상복귀 시킬 수 있는 걸로 좀 준비를 하시면 되고 이런 사용자 절차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말 그대로 SOP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표준 운영 절차 매뉴얼대로 이런 식으로 사용 운영자는 이렇게 시스템에서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밑에 이제까지 가시는데 중간에 저는 그 시페리아라고 하는 저희 기능을 이용해서 어, 별도 메뉴를 찾아가지 않으셔도 이런 식으로 해당 인터컴에 지정하셔서 이렇게 어떤 방송을 할 수 있게끔도 이렇게 설정을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준비한 거를 잠깐 보여드렸고, 네. 그래서 다시 시큐리티 데스크에서 이제 실제 운영하는 거를 잠깐 좀 같이 보시면요. 지금은 몇 개 지금 사건이 지금 미리 발생이 되어 있고, 제가 이 지도상에서 제가 수동으로 이 지금 지도상, 네, 요 부분에서 수동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제가 한번 트리거를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가 지금 비추고 있는 그 도로가에서 사건을 제가 화재 발생했다는 것을 이런 좌표 위경도 값을 확인하고
트리거가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이 이제 위험 레벨 저희 기능이죠. 그래서 주변 테두리가 빨간색으로 바뀌고 해당 사건 모니터링 그 태스크에서는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이제 사건이 지금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해당 사건을 클릭을 하면은 지금부터 지금 어드민이라고 하는 사용자가 요 그 절차대로 그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역에서 실제 연기가 뭐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지는 저희 지금 플랜 매니저의 그 지도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해당 카메라 영상을 바로 여기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회전형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PTG 제어나 이런 여러 가지 메뉴들을 바로바로 그 조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건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 계속적으로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 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119에 지금 즉시 신고를 하시는 걸로도 이제 좀 가이드를 드리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대피 방송을 해서 이런 식으로 네. to all이라고 하는 인터컴으로 해서 뭐 마이크를 대고 방송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미리 지정돼 있는 음성으로 이렇게 예, 방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가 완료가 되면은 다시 메뉴를 닫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예, 다음 단계를 해서 쭉 이런 식으로 선택해 나가시면서 이제 운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최종 완료가 되면은 해결됨으로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방금 위험 레벨을 실행했던 주변의 그 빨간색 테두리가 다시 원상복귀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최종 닫힘 버튼을 누르시면은 원래 그 화재 발생이라고 되어 있던 그 사건 이벤트가 예, 얘를 누르시면은 없어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시나리오는요, 빌딩 내에 그 외부에 어떤 허가받지 인가되지 않은 어떤 그런 침입자가 그 외부의 사람이 어, 침입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상황, 그런 것들을 저희가 나름 좀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빌딩 내 외부자 침입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또 미리 만들었고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해당 사건 이벤트에 대한 이름과 그 다음에 뭐 색상 그리고 아이콘들을 아이콘 등을 이런 식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성에 가셔서 또 동일하게 뭐 사운드를 어떻게 발생하실 건지 자동으로 그리고 우선순위를 초기에는 침입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중요로 두었고요. 그다음에 보관 기간도 지금 90일로 제가 지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같은 연관되어 있는 카메라 영상도 실시간으로 제가 지금 지정을 했고요. 수신자의 부분에서도 이제 아까 그 전에도 보여드렸던 거랑 동일하게 원하는 그 봐야 되는 확인해야 되는 그런 사용자 그 그룹이라든지 사용자 자체를 이렇게 지정하시면은 되는 거고요. 트리거에 대한 부분도 이제 뭐 어떤 알람이 들어갔을 때 아니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하셔서 어,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조건이 만족했을 때, 할 때, 그때 이제 이런 침입이 발생했다라는 거를 실제적으로 트리거를 시키실 수가 있게끔, 네,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뭐 뭐 창문 센서 이런 것들이 깨졌다라고 하는 센서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뭐 도어 강제 열림이 발생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침입에 관련된 그리고 그 인트루전 패널에서 들어오는 이벤트를 연계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 이벤트를 다 조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으로 뭐 해당 이벤트 그 이후에 또 다른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예, 추가하셔가지고 예, 설정을 하시면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백 가지의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침입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들을 이런 식으로 저희 그 IoT 센서라든지 아니면 프로토콜 연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출입 통제에 관련된 어떤 접점 신호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두 여기서 조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화되는 부분도 이제 시작이 되면요. 아까 이벤트 트리거가 된 이후에 이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어떤 색상을 이렇게 한번 좀 미리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벤트가 올라오면은 이제 주황색으로 그 해당 이벤트를 하이라이트를 이제 걸 수가 있는 거고요. 위험 레벨 설정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아까 이 위험 레벨에서 그 침입이 발생하면은 시스템적으로 처음에 뭐 색상, 주변 테두리가 어떤 색상으로 변경될지를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액션 부분에서도 어떤 시스템의 어떤 기능들을 이제 변경을 하고 끝나면은 다시 어떤 비활성화 상태로 할 수 있게끔
뭐 원하시면 또 다른 어떤 기능들을 액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추가해 놓으시면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위험 레벨 기능이고요. 이런 위험 레벨 기능을 미리 지정하시면은 이것도 저희 미션 컨트롤인 저희 오토메이션 자동화라는 부분에서 어떠한 기능 중에 하나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험 레벨을 지정한 거를 잠깐 보여드렸고요. 다시 사건 설정 태스크로 가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위험 레벨이 자동으로 우선 실행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사건이 이제 처음에 누군가 이제 처리 중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그때 처음에는 이제 주황색으로 돼 있던 상황을 조금 이제 옅게 이제 노란색으로 이제 바꾸는 거를, 이제 열 색상을 바꾼 거를 이제 지정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뭐 밑에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노트북이 도달됐다는 거를 이제 중간에서 자동으로 팝업 시킬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자동으로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는데, 뭐 사건 발생 시간이라든지 뭐 누가 어떤 사람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연관돼 있는 카드 홀더, 그리고 발생 위치, 이런 것들을 이제 필드를 이제 태그 정보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이제 이메일을 해당 그 지금 어드민이라고 하는 운영자 계정으로 이메일을 보내게 되게끔 그렇게 지정을 한 거고요. 밑에 이제 병행 작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맨 위에 보시면 이제 모든 분기가 완료되면 종료된다라고 하는 걸 체크하시는데, 밑에 제가 세 가지 시퀀스로 해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모든 작업들이 다 완료가 되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끔 뭐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체크를 뺀 상황에서는 셋 중에 하나만 완료가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끔 그렇게 지금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스텝 3번이라고 해서 어떤 SOP 단계 중에서 그 단계까지 완료가 되면은 우선순위를 뭐 다른 우선순위로 바꾼다라든지, 아니면은 좀 우선순위를 좀 더 뭐 지금 현재는 중요해서 낮음으로 바꿀 수 있다라든지, 그리고 열 색상도 아까 노란색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됐다라고 하는 가정이 됐으면 뭐 녹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시나리오가 이제 완료가 됐으면은 그거를 우선순위와 그다음에 해당 열 색상을 뭐 또 다른 하얀색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누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완료가 되면은 이제 사건에 대한 이제 상태가 아까 그전 화재 감시 때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랑 동일하게 해결됨이라고 되면은 해당 위험 레벨이 이제 다시 원상복귀가 되게끔 지정을 했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오늘 지금 당시 발생했던 빌딩 내 침입에 발생된 이 사건을 자동으로 XML 형태로 해서 어떤 특정 경로에다가 최종 내보내기 하는 것까지 완료를 하는 거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자 절차 부분도 이제 계속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제 다이나믹 SOP라고 해서 이렇게 지문을 단계별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예, 아니요, 아니면 또 다른 선택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 해당 선택지를 계속적으로 운영자 입장에서는 계속 그 가이드 지침대로 진행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해 놨고요. 이제 시큐리티 데스크에서 다시 한번 이 기능을 좀 실제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사무실이라고 하는 오피스 건물을 지금 띄워 놨고요. 여기서 이런 외곽 부분에 제가 이제 침입이 발생했다는 거를 또 지금 수동으로 제가 한번 좀 트리거를 한번 해볼 거고요. 트리거를 하면 이제 아까 위험 레벨이 아까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침입이 됐다라고 하는 아이콘을 지금 회색 모양으로 해서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지금 자동으로 이제 주황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또 동일하게 사용자 절차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누가 지금 침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비디오랑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잠깐 이제 타일 레이아웃을 조금 변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이제 지도가 되어 있고 밑에는 이제 해당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들어온 사람이 이제 직원인지 아닌지를 지금 방금 카메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침입자가 어떤 경로로 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비주얼 트래킹 기능을 사용하셔서 해당 카메라를 보시면 이제 일반이라고 하는 탭을 가시면 이제 비주얼 트래킹이라고 해서 해당 침입자가 어디 구역을 지금 이동을 했는지를 이런 식으로 실시간 영상이든 재생된 영상이든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트래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킹을 하실 수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최종 이 침입자가 메인 도어를 통해서 나갔다라는 거를 아까 잠깐 이제 영상에서 좀 확인을 했고요. 확인이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뭐 바깥으로 돼 있어서 링크를 걸 수가 있는 게 이제 비주얼 트래킹 기능이고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출입구로 갔다라는 거를 지금 확인했고 예,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서 위에 보시면은 전화를 해당 그 별도 뭐 경찰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외부로도 시페리아를 통해서 전화를 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걸 수도 있고 이런 다른 조직 부서로 이제 전화를 걸어서 예,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게끔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전화 관리가 통화가 완료되면은 커멘트를 추가하셔도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신 다음에 모든 절차가 우선 완료가 된 이후에 이제 밑에 해결됨으로 상태를 변경을 하시면 예상하시다시피 이제 위험 레벨이 다시 원상복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닫힘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요. 지금 이제 아까 위에 있는 그 사건에 대한 리스트가 자동으로 닫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종합해서요. 차트 형태로 검색한 그런 결과값들을 이제 이용해서 그런 라이브 대시보드라고 하는 저희 기능을 위젯 형태로 올려서요. 실시간으로 이러한 결과값들을 그 업데이트에 대한 업데이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큐리티 데스크 내에서요. 지금 시큐리티 데스크 실행을 했고요. 지금 사건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태스크를 실행하시면은 이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데모 시연에서 보여드렸던 이 리스트들을 여기서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하시고 대응할 수 있는 거를 잠깐 보여드렸고, 다시 홈페이지에 가셔서 이런 거를 그 결과를 이제 나중에 확인하실 때는 사건 보고라고 하는 해당 태스크를 실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별도로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그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사건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고 뭐 최근 뭐 하루 뭐 최근 뭐 특정 기간을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뭐 하루 이틀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에 대한 이런 시간들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필터 값들을 이렇게 적용을 하시고 그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틀 동안에 걸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 리스트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 리스트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연관되어 있는 뭐 지도라든지 비디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또 바로 그 차후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예. 더블 클릭하시면 더블 클릭하신 것만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벤트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리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펼쳐보기 이런 것들도 바로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대로 이제 해당 어드민이라는 사용자가 몇 시에 처음에 사건을 시작을 했고 어떤 시간 동안에 언제 이렇게 사건이 완료가 되는지에 대한 로그도 이렇게 최근 활동이라는 내용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리스트들을 뭐 CSV라든지 엑셀이라든지 뭐 이런 PDF로 이제 내보내게 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대시보드 추가라고 하는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요. 대시보드로 해서 이제 저희 차트 형태라든지 아니면 결과값들을 이렇게 올려놓으실 수가 있는데 이 올려놓으시기 전에 잠깐 이제 차트 형태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 이벤트들이 이렇게 선형으로 보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도넛 형태로 제가 우선은 그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그래서 총 77건의 이제 사건이 이제 발생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제가 대시보드에 사건 모니터링 2021이라고 하는 대로 지금 제가 이제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좀 지정돼 있는 레이아웃에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를 하게끔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위치라든지 크기를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하셔가지고 예 적절하게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오른쪽 이제 위젯 메뉴를 통해서 뭐 백그라운드에 뭐 그 색상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제목도 뭐 사건 뭐 발생 현황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바꾸실 수도 있고 그 배경도 검은색에서 약간 흰색으로 이렇게 변경하실 수도 있고 자동 세로 고침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온 시키시면요. 매 1분 동안 계속적으로 또 추가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계속적으로 여기 해당 정보가 실시간으로 이제 갱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대시보드 형태로 해서 운영자가 좀 한눈에 그 운영 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왼쪽에 카메라 영상, 중간에 뭐 지도, 밑에 이제 실시간으로 어떤 차트 형태에 대한 어떤 그래프를 비주얼화 해가지고 시각화해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 그
사건 이벤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대시보드를 구성하시는 것까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다른 내용으로 준비 더 잘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하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